자,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 해보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심재엽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온통 이제 자네드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이죠. 청문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나 이게 온통 관심사인데요. 일단 우리 시장도 2% 가까이 오르면서 아주 훈풍이 불고 있는데 자, 1960포인트 선까지 조정을 받았던 시장이 이제 2000포인트 위로 쑥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재 장 상황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변동성 장세가 좀 약간 진정되는 분위기고요. 네. 그렇더라도 박스권 내 등락폭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좀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다음 주를 갖다 봤을 때 이 같은 매수의 강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거기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약간의 숨고르기가 있으면서 박스권 등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정은 단기적으로 마무리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환시장과 그리고 채권시장의 동향인데요. 변동성이 약간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최대의 변수인 옐런 FRB 차기 의장에 대한 변수가 좀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진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반등의 주역이 그 옐런 의장이니까 옐런 의장이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어젯밤 현지 시간으로 그런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행간의 의미도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일단은 비둘기파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둘기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유동성을 갖다 지속적으로 갖고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스탠스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네. 옐런 차기 의장이 얘기하기를 아직도 경기가 회복된 국면은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아직도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이고 이 높은 수준을 갖다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벤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스탠스를 갖다 유지한 쪽으로 여러 가지 입장을 갖다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갖다 이끌었던 것은 경기라기보다는 사실 유동성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동성의 힘을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는 카드를 갖다 내놓으면서 올해 연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양적 완화가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중단보다는 지속적으로 지금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에 의한 주식시장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개선세는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선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외모만 보면 꼭 옆집 아주머니 같은 그런 푸근한 인상이라서 비둘기파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좀 우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주식시장이 꽤 올랐지만 아직은 버블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최근에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짓눌러 왔던 이 조기 시행,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12월 정도에도 축소할 수 있다. 이런 그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일단 12월 조기 실시는 물 건너 간 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의 낙관론자들은 이제 12월 달 시장에 대해서 아니면 연말 시장까지도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미국의 컨센서스 중에 중요하게 봤던 게 소매 판매 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연말에 대한 소비는 예상할 수 없다라는 게 과반수 이상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에 대한 소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바뀌고 있고요. 또한 옐런 차기 의장의 말씀하셨듯이 전반적인 부분에서 주식시장에 대한 언급을 갖다 좀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게 보면 좀 반대쪽에 있는 채권시장 쪽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입니다. 그러겠네요.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단해야 되는 점은 채권시장의 변동성, 특히나 상승할 수 있는 금리에 대한 상승 속도라든가 폭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는 있고요. 주식시장 자체로만 본다면 긍정적이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변동성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몇 마디 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이런 진단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이 거래소 시장은 2000포인트 훌쩍 넘어왔어요. 2% 가까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스닥 시장은 이 상승폭도 좀 제한적이고 최근 들어서 500포인트 선도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오늘도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또 팔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닥의 약세, 연말이 다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원인은 뭐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진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시장 역시 또 사실 거래소 시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외국인에 의해서 수급이 많이 조성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이 나왔던 이유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입니다. 3분기 어닝에 대한 진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상보다 어닝 쇼크가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최근 특히나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EPS 증감률이 계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하락폭이 높았었고요. 그게 예. 지난주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 어닝 시즌이 아직 마감이 안 된 상황에서 코스닥 기업들의 전망치를 갖다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펀더멘탈 지속성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게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펀더멘탈에 대한 심리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 역시도 코스닥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가질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ADR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건 상승 예. 종목수를 하락 종목수로 나눈 건데요. 상승의 폭이 클수록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은 겁니다. 예. 최근에 88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수치는 연중으로 본다면 최저치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본다면 바닥권의 투자 심리가 근접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펀더멘탈이 아직 코스닥 시장은 전반을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속도가 거래소보다 좀 미진하고요. 네. 세 번째 측면에서는 말씀하셨듯이 수급 상황에서 코스닥은 사실 기존에는 기관들이 많이 지배했던 시장입니다. 그리고 네. 개인들이 많이 지배를 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기관이나 개인들보다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에 예. 많이 의존했습니다. 이 같은 부분이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좀 약화되는 10월 중순 이후서부터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좀 약간 취약해졌었고요.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이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5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는데 다행히 거래소 시장이 지금 좀 식음을 얻고 있고요. 또한 투자 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약간 좀 지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코스닥 기업에 해당되는 주가는 그래도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하튼 실적이 반영된 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인데 예. 그 심리적인 요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안했을 때 코스닥도 저점을 좀 형성해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온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저점은 형성되는데요. 문제점 중에 하나는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하락폭이 아직도 크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을 접근하실 때는 3분기 어닝 말고도 2014년에 대한 어닝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기업들에 네. 한정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자네 옐런 연준 차기 의장의 발언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지금 현재 2% 가까이 그 큰 폭으로 오르고 투자 심리도 좀 좋아지고 있고 예. 외국인도 매도해서 매수로 전환됐다 이런 보도들을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두 달 넘게 우리 주식을 일방적으로 사다가 또 최근 예. 들어서는 또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향후에 이런 환경의 변화가 외국인의 포지션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게 제일 관심이 가거든요.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 근처였을 때, 1060원대 부근이 근접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좀 둔화됐었는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특히나 원화의 가치가 낮을 때 외국인은 순매수했습니다. 물론 예. 차익하고 비차익 같다 하는 그런 외국인의 성향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본다면 원화의 가치가 낮을 때 샀고요. 높아졌을 때 파는 그런 패턴이 나오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1067원까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원 정도에 해당되는 폭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커진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순매도로 전환하진 않지만 지난 한 2개월 동안 순매수했던 정도의 강도는 약간 나타나기가 힘들 거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로 돌아서기 전까지 가열차게 샀던 두 달 정도의 어떤 외국인의 매수세는 기대할 수 없지만 네. 어쨌든 환경상 지금 환율의 어떤 마진폭은 한 7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도로 일관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입니다. 예. 외국인에 의한 장이니까 또 외국인이 매물을 내놓으면 또 주가 조정을 당연히 받을 텐데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 자, 차기 옐런 의장의 어떤 이런 발언이 우리 주식시장 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을 불게 하고 있는데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또
그 다른 것들을 잘 못 보는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네. 위원님께서 보시는 이 이슈 말고 다른 것들 좀 챙겨봐야 한다. 이런 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부동산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가계라든가 기업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졌었는데 그거의 기본이 되는 것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미국 쪽도 고점을 갖다 좀 형성하고 좀 빠지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요. 다음 주에 NAHB라는 주택 시장에 해당되는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간은 둔화될 소지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소매 판매입니다. 연말을 갖다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증가하게 된다면 이에 따라서 각각 기업들의 실적도 4분기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은 좀 소원한 상태입니다. 두 가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일본의 엔저 현상이 다시 좀 고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앨런 차기 의장이 나와서 향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좋은 스탠스로 얘기를 했는데요. 같은 시점에 일본에서도 엔저를 갖다가 다시 한번 시작했습니다. 돈을 풀었거든요. 일본하고 미국 모두 지금 돈을 갖다 푼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 시장이 한번 또 영향을 갖다 받을 수 있는 소지고요. 여기서 달러화 가치나 NY 가치에 의해서 원화가 좀 묶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엔저가 얼마나 강하게 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 이론 역시 외국인 수급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하루 정도 지금 순매수로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의 경기라든가 향후의 경제 정책 부분이 정말 긍정적이라고 한다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상의 네 가지를 갖다 보시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외국인 수급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8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그런 정도의 강한 매수세까지는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매도를 하지 않고 조금씩 우리 주식을 사준다면 연말까지는 이런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해 주시던데 자,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연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1월 15일이니까 이제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들로 주식을 더 사야 되는지 오늘 같은 큰 변동성이 나올 때 좀 헛갈리실 수 있거든요. 예. 위원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약간의 좀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이 안 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약간의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갖다 좀 축소하는 것이 좋고요. 예. 두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유지되는 펀더멘털이 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IT라든가 자동차를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조선도 좀 해당이 됩니다. 이들 업종에 대한 부분은 갖고 계신다면 유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소 말고도 코스닥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깨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비중을 갖다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무게중심은 IT, 자동차, 조선 같은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난 2개월 동안 사실 시장을 갖다 이끌었던 업종이기도 한데요. 베타가 상당히 좀 크면서 사실 좀 저퍼주였습니다. 저 PBR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상당히 좀 낮았다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라든가 조선이 여기에 좀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왔고요. 근데 가격적인 부분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동안 안 쌌습니다. 하지만 내년도까지 본다면은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좀 아직도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싸지는 구간에서 이들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를 분할 매수하는 그런 포지셔닝을 이제 권해주신 것 같은데 업종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구분해서 한번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최근에 사실 유틸리티라든가 헬스케어주가 EPS 전망치가 좀 증가했었습니다. IT라든가 조선 같은 경우에 좀 하락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좀 장이 좀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오히려 방어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고요. 경기 민감주라든가 아니면 경기 시크릿화에 관련된 경기 관련 소비자들 같은 세 가지 파트에서는 좀 하락세가 나타났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반대가 됩니다. 헬스케어라든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비중을 갖다가 진정하거나 줄이는 쪽이 좀 낫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전체적인 경기라든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다시 또 EPS 증가율이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이 좀 개선되는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하고 IT 쪽 그리고 경기 관련 소비자 쪽에서는 자동차, 세계 파트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는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다시 또 2000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약간씩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이한 거는 헬스케어 쪽에 그 주식 쪽을 약간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겠다. 좀 네거티브하게 보신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슈로 올라왔던 게 원격 진료 같은 것들을 이제 시행한다. 이런 이제 정부 방침이 있었잖아요. 의사들은 또 반대하고 뭐 그렇던데 그런 것들은 헬스케어 관련주하고 어떤 영향을 갖게 되나요? 일단 헬스케어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단지 근데 의료 개혁안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고령화 비율이 사실 OECD를 갖다가 앞서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요. 고령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의료비에 대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부담이 되고요. 또 한국 같은 경우에 의료진의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 같은 측면 때문에 최근에 한 3년 정도 됐죠. 의료법을 갖다 개혁하겠다라고 의도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결정이 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의료 개혁안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에서 법안이 처리될 필요가 있고요. 처리가 된다면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다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신한금융투자의 심재엽 연구위원께서는요, 현재 자넷 옐런 의장의 발언 때문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이 연말까지 일변도로 강세로 가기는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은 IT, 조선, 자동차 같은 경기 관련 민감주, 대형주들을 저점에서 차근차근 주식을 사 모아서 내년장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을 이 시간에 주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